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가 지은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이대로 좋습니까? 그러면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지. 자네는 Y처럼 더 밝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로군. 하지만 선생님은 어려운 소원이라고 일축하셨죠. 그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물어본 것뿐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압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간단합니다. 성격이 차이, 더 자세히 말하면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책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서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이른바 지식을 쌓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의 양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얻으면 자신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에 빠집니다. 하지만 선생님, 안타깝게도 아무리 지식을 쌓은들 그 토대가 되는 기질이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토대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으면 어떤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쌓인 지식은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원래의 나로 돌아와 있다고요. 아들러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들러에 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제 성격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쌓이다가 결국엔 무너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묻지. 자네는 왜 Y처럼 되고 싶은 거지? Y든 혹은 다른 누군가든 자네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 목적은 뭘까? 또 목적에 관한 얘기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Y를 좋아한다고요. 그 친구처럼 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친구처럼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 말은 자네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로군. 자네는 지금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네. 왜냐하면 자네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지. Y처럼 되고 싶어서 지금 이 자신을 버리려고 하네. 아닌가?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싫어요. 상관없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을 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으니까. 선생님은 어떤데요?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나임을 받아들이고 있네. 이런 나라는 것을요? 아무리 Y처럼 되고 싶어도 Y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네. 알겠나? 자네는 Y가 아니야. 자네는 자네로 살면 되는 걸세. 하지만 이대로의 자네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면 그렇지는 않네.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대로 괜찮을 리가 없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하네. 뼈아픈 말이지만 확실히 그래요. 이대로의 제가 좋을 리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아들러가 했던 말을 인용해보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자네가 Y나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가에만 주목하기 때문일세. 그러지 말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하게나.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 아니요, 그것은 무리예요. 왜 무리인가? 유복하고 마음씨 고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성격이 포악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계는 평등하지 않으며 지금도 인종이나 국적, 민족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해요. 선생님의 말씀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자네지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나? 우리는 교환이 가능한 기계가 아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야. 저한테는 교환이나 고쳐나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선생님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교무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은 존재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인정하세요. 인정할 수 없네. 자네는 지금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네.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하지만 지금 자네가 불행한 것은 자네 손으로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일세. 불행이 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불행한 상태를 제 손으로 선택했다고요?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고요? 그리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던 말이지. 자네는 누구 하나 악을 원할 자는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일반인에게는 소크라테스의 역설로 잘 알려진 명진에만. 악을 원하는 사람이야 산처럼 많지 않나요? 강도와 살인범은 물론 부정을 일삼는 정치가와 공무원도 그렇고요. 오히려 악을 원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선인을 찾는 편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명히 행위로서의 악은 숱하게 존재하네. 하지만 어떤 범죄자든지 순수하게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네. 모든 범죄자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만한 내적인 마땅한 이유가 있지. 가령 금전에 얽힌 원화 문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세. 이것도 당사자에게는 마땅한 이유이자 선의 수행이라네. 물론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선이지만.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요? 그리스어로 선을 뜻하는 아가톤이란 단어에는 도덕적 의미 외에도 득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네. 반면 악을 뜻하는 카쿤이란 단어에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세 개에는 부정이나 범죄 등 각종 악행이 만연해 있지.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악, 즉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자네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선가 불행한 상태를 택했어.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그런 것도, 불행한 상황에 처해서 그런 것도 아닐세. 불행한 상태를 자신에게 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네에게 그래야만 할 마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스스로 불행한 상태를 택한 것일까?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나도 잘 모르네. 아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밝혀지겠지. 선생님은 저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안께 이대로라면 대화가 어긋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여기서 간단히 논의의 기본이 되는 부분, 즉 아들러 심리학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넘어가겠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자네는 인간이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런 성격이나 기질을 생활 양식이라는 말로 설명하네. 생활 양식이요? 그래, 삶에 대한 사고나 행동이 경향을 가리키지. 사고나 행동이 경향이라고요? 그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의미 부여 방식을 집약시킨 개념이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하게, 좁게는 성격에서부터 넓게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인생관까지도 포함하는 말일세. 세계관이라면 가령 나는 비관적인 성격이야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네. 그것을 나는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 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걸세. 문제가 자신이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고 보는 거지. 성격이란 말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지만 세계관이라는 변용시키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 말일세. 어려운데요. 생활 양식이란 삶의 태도와 비슷한 말인가요?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생을 사는 방식이라고나 할까? 자네는 기질이나 성격이 본인이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네. 스스로 선택한다고요? 그래, 자네는 자네의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한 걸세. 요컨대 제가 불행한 상태뿐 아니라 이런 꼬인 성격까지도 직접 선택했다고요? 물론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 의견에는 무리가 있어요. 제가 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이런 성격이 형성된 상태였어요. 옳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성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니.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물론 의식적으로 이런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닐세. 맨 처음 선택은 무의식적이었을지도 몰라. 게다가 선택하는 데에는 자네가 여러 번 말한 외적 요인, 즉 인종과 국적, 문화, 가정 환경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에도 이런 나를 선택한 것은 자네일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 선택했다는 건가요? 대략 10살 전후라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견해지. 그럼 100번 양보해서 10살이던 내가 무의식 중에 그 생활 양식인지를 뭔지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체 그게 어떻다는 거죠? 성격이든 기질이든 생활 양식이든 저는 이미 이런 나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네. 만약 생활 양식이 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테지. 다시 선택한다고요?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생활 양식이 뭔지 몰랐을 거야. 어쩌면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조차 몰랐을 테고. 물론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지금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전부 내가 선택하진 않았으니까. 게다가 그것들은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불만도 있을 테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하며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네. 문제는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있네. 자네는 지금 여기에서 생활 양식을 알게 됐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네 책임이야. 여태까지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자네 판단에 달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그 생활 양식을 택했으니 당장 다시 선택해 라고 한들 그 자리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자네는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이든 변할 수 있어.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네. 도대체 왜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네. 지금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지. 자네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 지금 당장 변하고 싶다고. 심지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소연했네. 그럼에도 왜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네가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결심해 왔기 때문이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네요. 저는 변하고 싶어요. 이는 한치 거짓도 없이 진심입니다. 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겠어요? 조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긴 해도 지금 이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니까. 이대로의 나로 살아간다면 눈앞에 닥친 일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 비유하자면 오래 탄 차를 운전하는 상태인 거네. 다소 덜거덕거려도 차의 상태를 고려해가며 몰면 되지. 하지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눈앞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 더 힘들고 더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즉 인간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대로의 나로 사는 편이 편하고 안심되는 거지. 변하고는 싶지만 변하는 것이 두렵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 자네는 후자를 택할 테지. 방금 또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행복해질 용기라. 설명이 더 필요한가?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왠지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세계는 단순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나의 주관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인생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원인론이 아닌 목적론에 입각해서 살아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트라우마를 부정해라.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떠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라고요. 그랬지. 나아가 목적론이 대전제로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늘 스스로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할 용기가 부족하다. 즉,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것이다.
말한 것 중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습니까? 없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군요. 이 부분은 아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아, 그랬지. 자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걸세. 이를테면 방금 전에 자네가 만약 Y처럼 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네. 그런 식으로 만약 모모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능성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네는 변하지 않을 핑계로 만약 Y처럼 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한 거니까. 변하지 않을 핑계라고요? 내가 아는 젊은 친구 중에 소설가를 꿈꾸면서도 도무지 글을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이가 있네. 그의 말에 따르면 일하느라 바빠서 소설 쓸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면 원고를 완성하지 못해서 문학상에 응모할 여력도 없다는 거야. 과연 그럴까? 사실은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거라네. 남의 평가를 받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졸작을 써서 냈다가 낙선하게 되는 현실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지.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환경만 허락된다면 쓸 수 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살고 싶은 걸세. 아마 그는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젊지 않으니까 혹은 가정이 있어서 라는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겠지. 저는 그 친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문학상에 응모했다가 떨어지면 좀 어떤가? 그걸 계기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어쨌거나 시도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네.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거야. 시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꿈이 깨질지도 모르잖아요. 뭐 어떤가? 단순한 과제를 앞두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리저리 찾는 게 더 고달픈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소설가를 꿈꾸는 내 친구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일세. 하지만 세계와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길 바라네. 자네는 자네인 채로 그저 생활 양식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걸세. 잔인할지는 모르지만 간단하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잔인하다고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아. 환경도 관계없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다 내 탓이야 하는 것 같아서 단죄당하는 느낌이라고요. 자네를 탓하는 게 아닐세. 오히려 아들러의 목적은 지금까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라고 말해주는 거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자네라고 말일세. 내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그래, 과거는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지론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납득되지 않는 부분, 반론하고 싶은 부분이 아직도 잔뜩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고 여깁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더 배우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밤은 이쯤에서 물러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뵈어도 될까요? 안 그러면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요. 좋네. 혼자서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겠지.
나는 늘 이 방에 있으니 자네만 괜찮다면 언제든지 찾아오게. 덕분에 즐거웠네. 고마우이. 다시 의견을 나눠보세.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오늘 토론이 격해지면서 다소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말게. 플라톤이 대화론을 읽어보길 바라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격이 없이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눈다네. 본디 그것이 대화의 참 모습일지도 몰라.